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는 프랑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.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. 전면부 2개의 탑을 비롯해 주요 구조물들은 지켜냈지만 대성당을 상징하던 첨탑과 지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.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전 세계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큰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.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교수님. 노트르담 대성당, 파리의 중심을 흐르는 세느강, 그 위에 떠 있는 시테섬의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. 그 위치부터 건축사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. 파리의 심장부로도 불리는 건축물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건축물만 얘기하자면 건축물의 중요성은 그 자체 뭐 돌의 구성이라든가 구조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느강 중심을 흐르는 그 가운데 시테섬이 있는데 이 시테섬이 파리의 발상지입니다. 네. 그러니까 기원전 한 3세기 전부터인가요? 이렇게 거기에 정착하다가 988년에 프랑스의 수도로 됐고 그리고 한 100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어지게 됐죠. 위치로도 보면 그렇습니다. 지도로 보면은 아주 그 시테섬과 파리의 그 중심에 네. 한 가운데 점이 있어서 말로 정신적으로도 중심이긴 하지만 위치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프랑스에서 노트르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대성당이 이곳뿐만이 아니고요. 전체 8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? 있습니다. 예.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의 성모, 우리의 네. 부인, 성모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딴 성당들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8개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제일 유명하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빅토르 위고의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정식 명칭은 노트르담 드 파리죠.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하면 노트르담 대성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그 소설 등등이 너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냥 노트르담 하면 지금 세느강에 있는 그 시테섬에 있는 그 성당을 두고 얘기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파리의 노트르담 뭐 이런 뜻이고요. 자, 노트르담 대성당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. 그런데 대성당 건축물뿐만이 아니고요. 대성당 주변의 그 경관들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치 유산으로 그렇죠.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?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그 건물만 따지진 않아요. 네. 그 건물의 수복 상태나 그 보존 그리고 주변의 경관과 어떻게 깊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노트르담 대성당도 마찬가지로 건물 하나의 우수함과 예술성에만 둔 것이 아니고 시테섬 근처에 있는 모든 경관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크게 소실됨으로써 그 주변의 경관이 크게 망가진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대성당이 완공되는데 걸린 기간이 무려 182년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. 예, 예. 건축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. 글쎄요, 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뭐 고딕 대성당, 고딕 네. 건축 그러는데 고딕 건축을 이끌고 있는 고딕 대성당이에요. 근데 거기에 가장 뛰어난 건물이 한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노트르담 대성당이 되겠습니다. 네, 고딕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뭐 TV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첨탑과 지붕은 무너졌고요. 주요 건축 구조물들은 그래도 조금 보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. 네. 화재 났을 때는 저거 굉장히 그 내부에도 큰 소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. 주목해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안심이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. 네, 노트르담 대성당의 지붕은 참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런 구조라고 어제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성당의 구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. 고딕 성당의 구조는 제일 중요한 게 지붕이에요. 네. 그 지붕의 벽돌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지붕 밑에 돌로 리브 볼트라고 하는 돌로 짜가지고 만든 그 구조물이 있어요. 그 구조물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 하는 거였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. 고딕에 와서 가능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그 빗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나무로 짜가지고 네. 참나무로 거기다가 이제 납을 붙여가지고 지붕을 만들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지붕에 나무를 썬 구조물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 돌로 지어진 구조물의 하중을 어떻게 줄일까
라고 하는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. 네, 참나무를 굉장히 많이 엮어서 만든 그런 그렇죠. 구조라고 하는데 네. 그 지붕의 형태는 다른 고딕 양식들과도 비슷합니까? 고딕 양식은 반드시 그런 지붕을 써야 됩니다. 그렇군요. 그 이전에 이제 고딕 이전에 로마네스크라는 데는 그런 방법을 쓰지 못했고 돌로 된 아치를 그대로 네. 지붕을 썼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하중이 대단해서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딕의 그 장미창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. 빛을 만들려면 창을 많이 뚫어야 되잖아요. 창을 뚫으면 그 구조체가 약해져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노틀담 대성당 옆에 보면 뭔가 그 갈비뼈가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이 네네. 보이지 않습니까? 그게 결국 이게 이제 지붕이 무너질까 봐서 옆에서 이제 손을 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.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칫 잘못하면 허약해질 그 구조물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완성한 것이 고딕 성당, 고딕 건축의 정수라고 보겠습니다. 네, 96m 높이의 첨탑, 인간의 목소리가 하늘에 전해지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데, 자, 그 첨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비탄에 잠기기도 했습니다. 이 첨탑의 경우에도 보니까요, 나무로 뼈대를 만들었고요. 그 위에다가 납을 씌운 건가요? 네, 그렇죠. 납을 네. 씌웠죠. 그 첨탑은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 아마 돌로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 지금 첨탑으로 지은 게 그 13세기 때 노트담 대성당이 지을 때부터 있던 게 아니고 그 후에 19세기 중엽쯤 그게 이제 비올레르 득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다시 그거를 번안해서 만든 겁니다. 그때 만들었던 게 요번에 그 나무로 만들어진 큰 그 첨탑이 소실됐는데 그때 만들어진 거였어요. 네. 자, 장미의 창으로 불리는 세 개의 스테인드 글라스. 뭐 하나는 완전히 소실되고 두 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.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 세 개 모두 큰 피해 아이고, 없이 다행이네. 온전한 것으로 보인다.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. 검게 그을리기는 했지만 말이죠. 검게 그을렸다라고 하는 건 고온에 좀 시달렸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좀 있을까요? 당연히 있겠죠. 뭐 그냥 놔둬도 저절로 노화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그 스탠드 글래스를 입고 있는 건 납들이에요. 굉장히 무거워요. 그 유리 하나하나가. 아하. 그래서 그 열이 가열됐기 때문에 아마 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그래도 보수가 가능한 정도로 남겨놨기 때문에 저거야말로 정말 고딕 대성당 특히 노틀담 대성당으로 비롯되는 그 몇 개 안 되는 아주 귀중한 도대체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장미창이었는데 그나마 세 개가 그래도 온전하게 남아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밖에서 들어오는 그 빛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어울리는 화려한 색깔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는 것인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훼손이 됐다고 한다면 그 색을 완전히 보존할 수는 뭐 다시 보수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? 뭐 샤르트르 대성당이 그 아주 장미창으로 아주 유명하죠. 네. 근데 거기에 몇 대에 걸쳐서 그 보수를 하는 전문적인 그 장인들의 조직이 있다고 해요. 그런데 아무래도 그것이 뭐 똑같이 만든다 하지만 아무래도 저게 뭐 800년, 900년 이상의 그 시간을 걸려서 만든 그 그림 유리화 아닙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마 익숙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아마 똑같이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으로 성당을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하려면 그러면 뭐 수십 년이 걸리겠군요. 그렇죠. 저기 그 18세기 때 복원한 그 시간을 보면 한 대략 한 20년 걸렸다 네. 그랬는데 특히 요번에 그 소실된 그 부분이라든가 또 저기 대성당 자체가 오래됐잖아요. 그런데 그것이 보수 작업을 하다가 다시 저렇게 소실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저기 대통령은 3년 안에 다시 만들어주겠다 네. 그러는데 그렇게 빨리 지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오랫동안 아마 노틀담 대성당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감상하고 찬미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잠시나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. 네, 대성당 복원을 위해서 각계 성금 모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현재까지 모아진 금액만 해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8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복원에 그 이상의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.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요번에도 보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. 이제 저런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대략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또한 한 2천억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보수하려던 것 중에 그 첨탑 부분을 보수하는 도중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. 기존에 추진했던 그렇죠. 보수의 그 비용도 2천억 원에 이르렀군요. 그러니까 이미 지붕도 소실됐고 네. 많은 예술품이 저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저거를 고치려고 한다면 아마
그거 이상이 아마 훨씬 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단순히 건축물 일부가 훼손된 것뿐만이 아니고요. 건축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상실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건축물이 굉장히 오래됐다, 문화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그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고 옛날에도 그 숭례문 화재 사건도 있어서 네. 굉장히 아픔이 많았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보면 모두 다 저 건축물 앞에서 아까워하는 이유는 이제 이 위대한 예술 작품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지켜왔던 누구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와 같은 성당이다. 그 자체가 영혼이다. 이렇게 건물을 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보통 때는 지나다니던 그냥 뭐 무덤덤한 건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것이 일단 피해를 받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, 가치, 여러 것 존중해야 될 역사, 시간 이런 것들이 건축물에 늘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문화재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재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같은 인류로서 그 공동의 가치를 좀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세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. 그렇죠.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지 하게 되는 않다면 뭐 그런 우리가 사고입니다.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건데 마음이 아파할 일도 그러니까요. 없고 지금 뭐 며칠 동안 좀 왠지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마음이 뒤숭숭한 이유는 저 건물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언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11년 전 숭례문을 잃었을 때처럼 그런 상실감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